논란의 현수막, 여기에 사과를 한 민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논란이 됐던 이 문제의 현수막 좀 한번 보죠. 일단 이게 어디다 내걸린 건 아니고 시안이 나왔는데 그 시안 공개되자마자 발칵한 거예요. 이른바 이제 청년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일단 이거 다 삭제됐어요. 안 쓴다 그러죠. 근데 4개인데 하나씩 보세요. 나에게 온 당,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갔어요. 나에게 온 당,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밑에 거부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그 지금 청년 세대가 저렇게 생각한다라고 민주당이 보는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또 있어요.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젊은 분한테. 그쪽 경제는 영 모르는데 돈만 많고 싶죠?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습니다.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아, 이게 민주당이 어떤 행사에 쓰기 위해서 만든 현수막인데 이게 지금 청년 세대를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러자 어제 그리고 오늘 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뭔가 해명 설명을 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 그 관련해가지고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선 이 현수막 시안은 11월 23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위한 티저 수단이었고요. 그래서 광고용 시안이었습니다. 즉 이게 총선용 현수막이었다, 또 2023을 대상으로 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캠페인이고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징계요? 죄송한데 어디시죠?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해명이 더 논란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은 잘 책임이 없고요. 이거 만든 곳 업체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설명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지혁신 변호사, 저 현수막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첫 번째 전 난수표 같아가지고 저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 번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두 가지 이제 이어지는 게 잘 살고 싶어, 그다음에 돈 많고 싶어. 그렇게 따지면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건가?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보셨군요,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건 요즘 뭐 유행한 말 있지 않았습니까? 아몰랑. 그거는 뭐냐면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그냥 난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가? 막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런 이유가 집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벼락거지로 만든 당이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까지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당이 청년들을 마치 돈만 추구하는 돈독 오르는 그런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지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한 해명도 굉장히 무책임하잖아요. 난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냥 어떤 업체에서 한 거야. 이게 모르겠지만 어쩌다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제 생각에는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너무 크게 이겼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민주당한테 득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약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봐도? 민주당은 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뭐 수도권이든 어디든 나가면 다 당선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지금 이것만 아니고 탄핵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국민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유쾌하게 보이지 않고 굉장히 민주당이 아주 마음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수막 관련해서 일단 이게 다 삭제가 되고 안 쓴다고 됐지만 이게 지금 뒤끝이 아주 진하게 남아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섬뜩. 이원우한테 던지는 거겠구나. 너 국회의원만 더 하면 되지. 더 싸우면 되지. 정쟁만 하면 되지. 그런 느낌을 저는 사실을 당에서 보낸 공문서를 보면은 사무총장 그리고 홍보위원장 한준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현수막은 갤럭시 프로젝트의 사전 홍보를 위한 티저 광고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파격적인 홍보 컨셉을 담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시행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유 의원? 이게 사실 뭐 지도부에 보고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보도도 나와요. 근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든 민주당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예. 멀리 나간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는 합니다. 예. 실제로 23일에 있었던 갤럭시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단체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사실 좋은 취지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갤럭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예. 사실 너무 좀 급하게 추진된 내용들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MZ 세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수준의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책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사무총장께서는 사과의 말씀을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강선우 대변인이나 그리고 한준호 홍보위원장의 발언조차 더욱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조차 우리 사무총장께서 바로 잡으려고 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지나가서 만약에 걸렸으면 이거 더 발칵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실제로 나에게 온당 정도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사실 이게 프로젝트가 23일 날 발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이런 내용조차도 최종적으로 검토된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논란이 생긴 것 같고요. 한준호 홍보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업체가 한 것이다, 뭐 꼬리 자르기 형태로 된 것 같은데 예. 이마저도 최종적으로 논의된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자 정치권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뿌리가 깊은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요. 민주당이 옛날에도 청년 세대 가지고 그렇게 좋은 소리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민주당 분들이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찾아봤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연평도 포기역 천안함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젊은 층이 그 충격을 북한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 의식을 심어준 거죠. 청년은 학업, 그리고 여성은 육아 또는 가사, 노인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펜코어 같은 데도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가서 대화를 시도해봤잖아요. 네. 대화 안 되잖아요.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내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 아니들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이동석 전 행정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이게 무슨 인식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좀 전에 보셨듯이 뭐 언행을 삼가할 게 아니라 사실 뭐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지금 청년들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사건은 저는 인국공 사태라고 봐요. 인천국제공사. 네,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제기가 됐었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등심이 이제 민심이 굉장히 멀어졌었는데요. 예. 오늘 이 같은 사태를 보더라도 저는 민주당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현수막이 성공을 했다면 과연 지도부는 누구를 성찰하고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이렇게 떠높였을까요? 저는 저 현수막이 성공을 했다면 지도부가 앞장서서 우리가 잘했어 이랬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긋기식이 아니라 이제 과정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더욱더 민심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창피한 일이죠. 청년 비하 논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예. 때만 되면 이런 사고를 칩니다. 이제 그만큼 뭔가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여야의 문제만은 꼭 아닙니다. 예.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자, 그런데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잘못을 알고 있구나. 예. 진정으로 사과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총선 기획단과 관계없다.
이 업체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업체에서 뭐 알아서 초기에 하냐고 그런 그랬다? 잘못을 초기에 그런 대응을 하면서 예. 오히려 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 자, 청년 세대는요. 이 우리 기성 세대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청년층에게 가르치려고 든다는 것. 그리고 뭔가 메시지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청년층을 접근하는 방법은 소통과 공감인데 그걸 마치 놓쳐버리고 예. 기성세대가 또는 기성 정치권이 이것을 가르치려고 들고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뭐 모든 회사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과할 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또 사과가 나왔네요. 민주당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을 보면 내부의 인사들이 물론 이제 숫자는 다릅니다만 약간씩 다르게 굉장히 서로 일적으로 보면서 다른 주장들을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지금 다음 준비된 목소리인데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아직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나 민생이나 위법한 시행령 통치 등을 이어가지 않길 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탄핵 사유의 근거는 되겠죠. 탄핵의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천을 받기 위해 아부만 일삼고 있습니다. 진짜 탄핵시켜야 할 대상에게는 아부하느라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한쪽 이른바 친명 또는 강성 의원들은 계속 탄핵 얘기를 반복적으로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강도가 좀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민주당 내의 다른 쪽에는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목소리를 냈는데 이겁니다. 이재명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고 그 여파로 당 내부에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후퇴했다는 얘기잖아요. 도덕적으로. 또 있습니다.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거는 무슨 공천 이런 걸 관련돼서 지금 뭔가 얘기를 미리 꺼내놓은 걸까요? 정기란 교수님? 이낙연 전 대표의 저 말은 특히 두 번째 전우의 시체에 의해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어떤 그 친명 비명의 당내 갈등 구조 속에서 나름대로 공천이 이제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예. 공천 과정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원칙과 상식 대표적으로 그런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내가 다른 의원들 그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다른 의원들에게 가서 뭐 총선 당시에 유세를 하거나 응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정계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름대로 몸풀기에 들어갔다. 예. 나 그동안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 1년의 이 과정 속에서 나는 틈틈이 메시지를 냈다. 예. 그럴 때 많이 총선에서 또 본인에게도 나름대로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 분명하게 그동안 함께했던 의원들과 스크럼을 짜고 예.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면 했지. 그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세력을 위해서는 예. 역할하지 않겠다. 뭐 이런 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고민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정계 복귀랑 몸풀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 본인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 기반, 아. 이른바 호남조차 이낙연 대표의 뭐랄까 이 정계 복귀에 대해서 예. 대단히 따가운 시선이라는 것, 이런 어떤 여론 지형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것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향후 내년 민주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안 되거나 뭐 불이익을 받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는 뭘 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걸까요? 아무튼 저런 목소리를 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계속 뭐라고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오늘 검찰에서 뭔가 판단을 하나 그리고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탄핵소추,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한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이정석 검사였잖아요. 수원지검 차장검사인데
오늘 대검에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로 발령했다. 이거는 이 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 감찰 진행한다. 그리고 관련된 골프장 리조트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오늘요. 굉장히 뭔가 강한 움직임을 보인 건데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지난 건데요. 들어보시죠.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이정섭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자, 조혁신 변호사? 네네.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어떤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켜서 다른 데로 보냈잖아요. 네네. 그리고 관련된 언급된 골프장과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일단 수원지검이요 큰 검찰청이에요. 수원 고검까지 생길 정도로. 예. 그다음에 이제 차장은 검사장 바로 밑에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더군다나 지금 수원지검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쌍방울 관련. 그다음에 대북 송금 관련된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법인카드도 아마 수원지검에서 할 거고. 이런 TF팀의 팀장 역할을 지금 이정섭 차장이 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검찰 수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예. 이전에는 뭐 검찰에서 했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원칙적으로 공수처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가 검사 수사하는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해라. 그다음에 공수처는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건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은 공수처 법상 공수처로 사건을 예. 보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선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는 그 이정섭 차장에 대한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됐다. 그렇죠. 그럼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까지도 필요하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작은 틈도 보이지 않겠다. 그 의지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아니 뭐 이제 이정섭 뭐 차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고검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이제 그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런 시그널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거 수사 배제 안 합니까 했는데 이거 배제한 게 됐잖아요 지금요. 배제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뭔가 더 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건데 전용기 의원님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이제 시도했다가 안 됐는데 이정석 검사 탄핵 소수 추진은 여전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저거 강경 조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꼬리자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꼬리 자르기요? 오히려 제가 지금 검찰 TF 들어가 있거든요.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드러난 혐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이정섭 그 검사에 대해 강경 조치를 했다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거나 이정석 검사를 수사해야지 왜 갑자기 골프장을 털겠습니까? 이정석 검사를 수사를 해서 이정석 검사 휴대폰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른 증거를 찾았으면은 거기에서 다양한 증거물들이 나왔을 텐데 예. 갑작스럽게 골프장을 털면서 이정석 검사에게 강경 조치를 한다. 오히려 이것은 이정석 검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사실 그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제19 감사가 있었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게 검사들의 기소율이 1%도 안 된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자유로우려면 공수처에서 명확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예. 그것 없이 지금 검찰에서 다른 수사를 통해서 강경 조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탄핵 소추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 뜻입니까? 탄핵 소추는 사실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다른 공무원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예. 검찰은 그 삼권 분립의 그 사법부의 영역에 조금 걸터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징계를 하게 돼 있는 예. 걸로 그 요건에 의거해서 탄핵이 국회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의 징계의 역할로 볼 것이지 탄핵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의 탄핵과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 이것도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이거 아마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오늘 오후부터 나온 소식이라서 바로 전해드렸고요.